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기 이제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속도, 전류 제어를 할 때 그 각기 나오는 어떤 파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 봐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번 이제 뭐 전류 속도 제어기 해가지고 그 PPT 자료라든지 이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좀 저도 말이 꼬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뭐 실제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자료를 이제 추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요 자료를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뭐 혹시 오늘 이제 요 뭐 내용을 듣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뭐 제 블로그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려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요 위치에서 속도 명령을 이제 줄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서로 이제 이게 이 미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치고 요게 이제 속도, 이제 가속도. 이제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류, 그다음에 이제 토크가 이제 걸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모터는 토크가 발생하고 토크를 발생시키려고 그러면 전류가 흘려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어를 이렇게 할 때 이 루프별로 나오는 어떤 이제 이 파형이 요런 어떤 이렇게 가면 이제 미분 관계가 있다. 이제 요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치가 일정하면은 이제 요 변화율이 저러죠. 변화율. 요런 0이니까 이제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위치를 이제 일정하게 정하면 여기 변화율이 있는 거죠. 변화율. 요 변화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 S라 그러면은 이제 T분의 S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속도가 된다. 속도는 T분의 S.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이제 요렇게 일정한 어떤 이제 그 상수 형태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일정한 이제 속도로 올라갈 때 이제 요 파란색은 이제 명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제 그 피드백된 양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명령을 피드백이 잘 이제 추종해 가는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요 기울기가 그대로 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 dt 분의 이제 ds 요게 이제 이 속도가 되죠. 속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의 변화율이 이제 일정하니까 요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위치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일정하게 증가하면은 그때 걸리는 힘은 이제 일정하게 되겠죠.
근데 요 유지전류라는 거는 이제 위치 도달하면은 이제 토크도 필요 없고 하니까 0이 돼야 되는데, 유지전류라고 제가 일단 별도로 표현해 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모터를 이제 뭐 제어를 하다 보면 어떤 그 내가 이제 RPM에 예를 들어 이제 0 RPM에서 이제 뭐 1000 RPM을 올렸다 그러면 1000 RPM에서는 계속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원래는 0인데 이제 유지전류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멈출 때는 이제 이게 제로가 되겠죠 이제. 멈출 땐 제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이제 뭐 예를 들어 유지를 한다. 뭐 이제 위치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유지 전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 관계만 보시면 될 거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유지 전류 없으니까 0이고, 얘는 그냥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건 이제 미분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제 모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위에 이제 요 두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게 이제 명령하고, 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위치 피드백에 이제 추종을 할 때, 제대로 이제 추종할 때는 이제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명령이 이제 스텝바로 올 때는, 명령이 이제 어떤 스텝화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제 기울기가 일단 이제 요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무한대는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을 할 수가 없죠.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얘 미분을 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무한대면은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추종할 수 있는 어떤 최대 속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최대 속도. 그러니까 무한대 속도를 우리가 뭐 사람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이제 그 시스템이 어떤 명령을 추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최대 속도 이상으로 주게 되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다음 어떤 이제 미분으로 갈 때는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대 속도 이제 이상으로 이제 명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이제 추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무한대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리미트로 이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로 제한이 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유압 뭐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밸브를 많이 열면은 이제 그 유압 그 어떤 팔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빨리 움직이고, 조금만 열면 천천히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펜프 같은 경우는 뭐 밸브의 이제 어떤 이제 폭 범위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이제 유량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오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뭐 15V,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V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바이어스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펜프 출력도 아무리 이제 어떤 뭐 무한대로 내라고 이제 명령이 오더라도 얘가 낼 수 있는 거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위해서 이제 어떤 FET가 뭐 가주려고 그런다든지, 모터가 이제 너무 세게 돌면은 이제 박살이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어상에서 또 제한을 걸어 놓는 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리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일단 스텝바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얘는 이제 미분 불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무조건 어떤 무한대 명령이 들어가죠. 근데 무한대 명령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제어기는 이제 그 걸어놓은 어떤 그 리미터로만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죠. 동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속도로 간다는 최대 속도로 간다는 거는 이제 앞에 그 속도 제어기도 이제 리미터로 계속 가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무한대 구간으로 이제 표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파가 이제 요 기울기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명령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최저 속도로 이제 구동하는 구간을 이제 무한대 구간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구적으로 아니면 제어적으로 리미트를 걸어놓은 그 리미트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빨간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위치에 도달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이 제한된 명령 이내에 이제 명령을 줄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이렇게 이제 추종하면은 이제 여기 제로 명령 나오고 제로 명령 나가지고 이제 동작이 이제 완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뭐 이제 요 앞에도 이런 파형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뭐 찍어놨던 그런 파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 전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속도 요게 이제 위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어 파형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스텝바로 제어를 하는데 이런 파형이 안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런 파형이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 스텝바를 줬는데 이제 속도 지역에서 이제 이런 파형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위치도 이제 막 이상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확하게 이래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제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미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미분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미분으로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실질적인 제어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스테파를 줄 때는 이런 어떤 이제 리미터 제한에 의해 가지고 요런 형태의 어떤 파형이 나온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유지 전류가 이제 필요 없는 그 우리가 이제 딱 도달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 이제 모터가 이제 정지하는 경우는 이제 유지 전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된다. 얘도 미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이제 뒤에 회로로 좀 설명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파형을 예측할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부계한이라는 걸 하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그 리미트라는 걸 리미트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시스템적으로 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적으로 이제 걸어놓은 이제 그 어떤 이제 리미터 이제 요런 게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분 뭐 이런 관계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요렇게 이제 이제 반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부기한 때문에 이제 디비진다.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도 부기한으로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실질 파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3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그 결과값을 이제 출력할 때
이제 그 회로에, 그러니까 회로에 의한 이제 그 반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이 신호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보자 이러면 이제 원래 제어는 이제 이렇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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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막 헷갈리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이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좀 이제 제대로 이제 보자 이래가지고 어떤 오펜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반전해가지고 신호를 또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신호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고 디스플레이 할 때는 제어는 이렇게 되지만은 디스플레이 할 때는 좀 반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같은 위상으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어떤 이제 이런 어떤 미분, 반전 이런 관계가 딱딱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필요에 해가지고 우리 필요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코딩을 뭐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제 그냥 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또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어하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스코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니면 이제 우리가 UI를 꾸며가지고 또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동작하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그 UI를 꾸며가지고 또 동작하는 파형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코딩 과정에서 원래는 이렇게 반전 미분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이제 바르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신호를 반전시켜 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딩 하다 보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만일에 이제 이런 어떤 미분이나 반전 관계가 안 맞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코딩이나 아날로그 회로 같으면은 이제 그 관찰하는 어떤 그 회로에서 이제 오펜프를 추가를 함으로써 또 반전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파도 마찬가지예요. 사인파도 이제 우리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장을 그린 이유는 이제 설명하면서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반전 이제 부기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인파를 하면은 이제 위치 값하고 속도 값하고 이제 이런 관계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어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왜 이제 이게 그 이제 부기한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부기한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돌 때 이제 오차가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오차를 부기한에 이제 줄이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피드백 되는 양하고 명령하고 이제 계속 돌면서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명령을 주고 또 얘도 이제 명령이 들어오면 또 피드백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명령을 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펌웨어도 마찬가지예요. 펌웨어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그 어떤 레퍼런스하고 포지션 이제 이 피드백 되는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이제 크면은 이제 작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더해주고 그 다음에 크면은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오펜프처럼 이제 요 이제 부견을 부견을 이렇게 이제 그 이 돌리는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미분인데 원래 사인파인데 이제 코사인파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이제 부기한 반전이 돼 가지고 요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사인파가 여기서 바로 사인파가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반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디비진다 이제 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기한으로 해가지고 오차를 줄이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펌웨어로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기한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오차를 줄이라는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가 펌웨어로 구성하는 거하고 결론 똑같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미분 반전 반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제어를 할 때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제어를 할 때 이제 얘가 이제 컨버터니까 뭐 우리 이제 H 브리츠로겠죠,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에러를 이제 이렇게 계속 미분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미분으로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가 돌고 뭐 뭔가 움직이는 거는 어떤 델타의 이제 에러를 조금씩 쌓아 놔가지고 이제 그 명령에 추종하라고 이제 더해지는 어떤 어찌 보면 이제 적분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랩 뭐 이런 거 이제 코드 짜다 보면은 이제 플랜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미분 오다가 이제 여기서는 또 뭐 S분의 1 해가지고 이제 적분기 하나 딱 이제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제어 방향, 그러니까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제 속도 전류 제어할 때 여기 들어오는 이제 파형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미분 관계가 있다. 미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한에 의한 이제 그 반전이 있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바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보이스 코일을 이제 미세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DC 모터를 돌려 가지고 이제 요 위치 제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뭐 이걸 이제 좀 유압을 모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그 이제 좀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좀 한 건데, 이제 요 보이스 코일이 동작해가지고 DC 모터에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DC 그 보이스 코일을 이제 동작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요 보이스 코일의 어떤 이제 위치 변이가 나오면은 얘를 이제 그 DC 모터의 명령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DC 모터는 이제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쭉 이제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속도 명령 주고 위치 명령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떤 미분 관계를 따지면은 사실 이제 위상이 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이제 미분 뭐 이런 관계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분하고 부기한 어떤 반전 관계를 따지면 좀 이제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요 디스플레이 하는 이제 코드를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에서는 어떤 미분, 부기한에 의한 반전, 그 다음에 리미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걸리는 제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 위상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출력하는 그 코드를 이제 보고 그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이제 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미분 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행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건 억지로 맞는데 이제 얘는 조금 이제 좀 뭔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분 반전 관계로 보면은 조금 이제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드를 보고 아, 이 코드 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마이너스 이제 보호를 추가해 주면은 또 이제 맞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 이제 뜬 게 어떤 이제 미분 그다음에 부기한의 반전 그다음에 어떤 리미트 이런 게 이제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닙니다. 맞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제어하는 어떤 시스템을 볼 때 이제 미분 그다음에 부기한에는 반전 그다음에 리미트에서 이제 제한되는 부분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력되는 파행이 그 관계에서 이제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안에 이제 그 회로에서 뭐 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딩에서 이제 그 반전을 시키는지 이제 그런 걸 찾아보면은 이제 맞게 돼 있다. 제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미분 부기한에 의한 반전 이런 관계가 이제 맞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한 가지 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응답이 요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제어를 할 때 위치 지역의 어떤 컷오프 프리퀀시 그다음에 속도 지역의 컷오프 프리퀀시 그다음에 이제 전류 지역의 컷오프 프리퀀시 이렇게 두는데 보통 보면 이제 전류 지역에는 좀 대역폭을 크게 하고 빠르게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속도 지역이 좀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위치 지역에는 좀 이제 느리게 하는 게 이제 통상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같이 이제 좀 일하는 친구한테 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대역폭이 실제로 응답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주파수별로 좀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 지역 개인의 대역폭을 이제 15로 했을 때, 15로 했을 때는 이제 대역폭이 이제 좀 이제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지금 요 10Hz로 내가 명령을 줬을 때 이제 거의 2분율로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dB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요 20Hz로 이제 늘렸을 때는 응답도 빨라지고 대역폭도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Hz에서 한 2분의 1보다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한 2분의 1 정도 이제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비교해 보면 이제 내가 펌웨어로 이제 대역폭을 이렇게 제어를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내가 주는 어떤 명령에 반응하는 어떤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 영역에서 보는 이 응답 속도도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글이 이제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무리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는 요 김상훈 교수님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대역폭이 이렇게 이제 요 변화해 가지고 이제 응답이 이렇게 빨라지고 늦어진다. 그냥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특히 이제 좀 처음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도저히 모르죠.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이를 이제 설계할 때 이제 각 지역이가 가지는 어떤 대역폭이 얼마인지를 사실은 이제 잘 알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딱 구성을 해놓으면 이제 뭐 전류 지역에만 이제 펌웨어로 하면 편하겠다. 전류 지역에만 이렇게 이제 AC 파형을 쭉 해가지고 이제 뭘 이제 예를 들어 뭐 100Hz까지 따라가는지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제 속도 지역이 볼라 그러면 이제 전류 지역이가 이제 충분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100Hz까지 분해량이 나왔다. 아 그러니까 컷오프 프리퀀시 이제 대역폭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전류 지역에는 이제 100Hz 이상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50Hz나 넣어가지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정하는 어떤 그런 대역폭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장표를 넣은 거는 이제 이런 어떤 대역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펌웨어로 내가 이제 제어하는 요 대역폭이
달라짐을 해가지고 이게 응답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이제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추가해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이제 좀 조금 보완한 이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시스템의 어떤 파형을 예측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지만은 그 어떤 이제 이제 부계한에는 어떤 반전이 있다. 뭐 이거 이제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얘기하는 이제 미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위치, 속도, 가속도로 갈 때는 미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계한에 의한 반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형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제한되는 무한대의 명령을 이제 줄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에서 제한되는 이제 어떤 이제 제한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반전 관계가 안 맞을 때는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출력했는데 이런 이제 미분과 부계한의 어떤 반전 관계가 안 맞을 때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로적으로나 코딩적으로 이제 그 신호를 반전시키는 어떤 그런 코드가 없는지 뭐 그렇게 이제 좀 살펴보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분 관계, 반전 관계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제 요 어떤 이제 오펜프 회로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어가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제어가 되는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안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회로적으로나 코딩적으로 이제 신호를 뭐 이제 잘 보기 위해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따로 이제 반전시켜 놓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본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미분 그 다음에 부기하는 반전 그 다음에 리미터 요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고 이제 그 바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시스템을 동작을 시킬 때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떤 UI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한다고 볼 때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신호가 이제 어디서 반전되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좀 체크해 놓으면 좋겠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는 게 이제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맞다 안 맞다 이걸 미리 이제 예측해 놓고 이제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위치 제어기, 속도 제어기, 전류 제어기를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위상 관계가 미분, 리미터, 부기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그 파형이 이제 결정된다. 사인 파든 그 다음에 어떤 스테파를 줬을 때 이제 이 이제 잘리는 이런 부분도 다 이런 걸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형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막 며칠 동안 이제 좀 설명도 하고 저도 이제 헷갈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파형을 하긴 해야 되는데 파형을 하긴 해보니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코드상에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이 됐고 뭐 이제 그렇게 상당히 좀 이제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제 따지지 말고 일단은 이제 미분 그다음에 리미터 부기한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피드백 제어 그러니까 어떤 위치 명령을 추종하는 그 서버 제어가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요 유튜브 영상에 이제 제 블로그 주소를 따로 이제 남겨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PPT 자료를 이제 참조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